자, 선생님,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 제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사실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실혼. 우리 사실혼 관계야. 아니, 사실혼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말 그대로 법률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겠죠? 신혼여행도 가고 같은 공동 거주지에 같이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남편, 아내라고 칭하게 될 것이고 각자의 가족의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 있는 법률혼이죠. 그런데 사실혼은 이 상황과 거의 그냥 똑같은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혼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거하고 사실혼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무조건 동거를 하게 되면 사실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자기 사실혼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혼인지 동거인지에 대해서 애매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혹시 사실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은 하셨나요? 아니요. 어, 신혼여행도 안 가시고 결혼식도 안 하시고 그럼 양가 부모님은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동거일까요? 사실혼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동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동거. 사실혼은 정확하게 법리 기준 자체가 법률혼과 동일한 상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사실혼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돼요.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혼은 동거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제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뭐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처럼 결혼식도 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양가 가족 행사 차별단 호칭이나 여느 법적 부부처럼 불리는 관계. 자, 이게 사실혼이다. 주관적 혼인 의사하고 부부 공동 실체가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확인이 돼야 사실혼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을 했냐, 아니면 공동 거주지가 있느냐, 이 부분, 같이 살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부부 생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사실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실혼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사실혼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 분할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뭐 변호사 비용 날리는 거죠. 제가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냅다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 들어온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돈만 보고 그냥 소송을 진행했구나 라고 저는 바로 눈치챕니다. 왜? 그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겼다. 왜? 사실혼이 정확하게 아닌 상태인데 또는 애매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소송이 그냥 다짜고짜 들어왔다는 것은 뭐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사실혼이 뭔지, 사실혼이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부터 따져보고 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사실혼 해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말 그대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헤어지시면 돼요. 남녀가 같이 연애할 때 있죠? 연애 기간에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죠? 아, 우리 헤어지자. 우리 그만 만나자 하죠? 똑같아요. 사실혼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두상으로 헤어지면 됩니다. 뭐 어떤 서류 작성을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혼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실혼 해소를 인정하는
그런 소송이 있긴 합니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확인해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일단 사실로는 그냥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혼이 헤어질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 있어요. 자, 위자료는 어떻게 하냐? 위자료. 자,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인 상대방이 바람을 피거나 도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런 상태에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실혼이 부당으로 파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땐 상대방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똑같죠? 부부, 법률혼이랑 똑같잖아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한테 위자료 청구하잖아요. 사실혼도 마찬가지로 헤어질 때는 그냥 헤어지면 되지만 부당하게 내가 일방적으로 이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혼 관계를 해소를 당했다라면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이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혼 해소는 합의하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우린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오케이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았던 기간 동안에 어떤 재산이 좀 물려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금 통장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뭐 근데 그게 물려 있어요. 이 상대방하고. 그러면 이 상대방과 재산 분할을 해야 되겠죠? 협의로 일단 재산 분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얼마 주고 얼마 받고를 해봐야 돼요. 근데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법률혼,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하는 거랑 똑같이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 두 가지를 제외를 하면은 사실혼 해소는 그냥 헤어지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많은 사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예전 뭐 6,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이 정도 시대에는 좀 많이 벌어지는 경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중혼적 사실혼. 자, 중혼적 사실혼은 뭐냐? 말 그대로 사실혼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 또는 내가 법률혼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 그게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나 또는 상대방이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만난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상태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 첩이라고 하죠. 첩이라고 하죠. 보통 제가 중혼적 사실혼 사례를 보면 남자 쪽이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그 여자분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져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거의 남자들이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하지 않고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또는 뭐 주말 부부나 뭐 이런 상태 아니면 가끔 만나는 가끔 집에 가는 경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되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그런 상태라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예외는 있어요. 예외.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건 법적 배우자 있죠? 법적 배우자하고 어떠한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난 지 대략 10년 정도가 됐어요.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이 장기간 동안 어떠한 연락도 안 해요. 안부도 물어보지도 않고 뭐 자녀에 관련된 부분도 아예 전혀 일단 아예 그냥 단절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이 중원적 사실혼인 배우자, 중원적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뒤로 다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뒤로.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뭐. 왜냐면 자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간혹가다 안부 문자도 보내는 경우도 많이 봤고 사실상.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중원적 사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배우자, 법률은 배우자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런 상태인 상황에서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중원적 사실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중원적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적 보호를 떠나서 인간이 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리하고 만나야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건.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규정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뭐 왜 보호해줘? 처음서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사실혼이 무언지 단순 동거하고는 다르다. 동거하고 사실혼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혼이 해소가 되면은 그냥 헤어지면 된다. 대신 헤어질 때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적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중원적 사실혼이라고 있는데 중원적 사실혼은 내가 또는 상대방이 법률혼 배우자하고 정리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 자, 그게 중원적 사실혼이다. 이 상태가 이루게 되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애초에 하지도 말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 블로그 카테고리 안에 이 사실혼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딱 4개밖에 없어요. 할 게 별로 없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로 응원하고 힘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